절약이라면 100단이지만 재테크하는 족족 마이너스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모은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네, 50이 코앞인 나이에 처음으로 목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에 7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가진 건 집 한 채, 손에 주어진 전세금이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어떻게 굴려야 좋을까요? 1억 미만 지방부동산을 살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요? 제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마천동 8평 아파트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2,500만 원일 때니까 참 까마득한 세월이네요. 그중 대출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집에 반찬이 없는 날은 라면 하나에 면발은 남편이 먹고 라면 국물에 밥은 제가 말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옷도 잘 안 사고 음식에 대해 욕심도 없앴습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저축하다 보니 2천만 원 대출을 엄청 빨리 갚았어요. 그 이후로 대출이라면 이가 갈려서 내 생애 대출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첫 아이를 낳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저도 쿨하게 좋아 함께 살자 하고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2년 전 급성 치매가 왔습니다. 5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연락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기저귀를 하루에 6번 갈고 매일 목욕시키고 막내 며느리인 제가 모든 걸 도맡았습니다.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제 몸도 마음도 지칠 때쯤 어머니의 기억 속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나 손주 이름은 하나도 없이 막내 며느리인 제 이름만 기억하고 계신 모습에 그동안 서운하고 미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내 몸이 부서져라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정거장 되는 거리 정도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학원을 보낼 수 없어서 큰애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모두 고단하게 살아서 그런지 집을 꼭 사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참 바보 같았죠. 대출 안 일으키고 남들만큼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왜 그러고 사냐고 애들이 무슨 고생이냐는 말에 바로 청약을 알아봤습니다. 7가족 무적의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바로 입주할 수 없어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금에서 잔금과 중도금을 갚고 남은 돈이 지금 제 인생의 동아줄입니다. 예금금리 좋으니까 은행에 입금해라.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사라. 결국 오른다. 지금 주식이 바닥이니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많이 사라.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인생에 몇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불려나가고 싶어요. 저희 7가족이 맘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월부가 유일합니다. 저희 가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K 며느리로서 7가족을 같이 이제 부양을 하고 아직 좀 전업주부인 상태세요. 왜냐면 시어머니를 봉양을 좀 하시느라고 전업주부로 지내셨는데 지금 다행히 청약이 당첨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전세를 주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불려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사연에서 이거까지는 안 넣었는데 월 370이 소득이신데 370만 원 다 쓰신대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한테 370만 원 다 쓰신다고요? 저축 하나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시모를 모시고 그래서 애 넷을 키우시는데 지금 370으로 사시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은평에 있는 아파트가 당첨이 되셔서 그거를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전세를 주시고 50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이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게 아니에요. 네, 현재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저점인 것 같은데 좀 사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오히려 저는 해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약간 시장이 주춤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는데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저점이라 괜찮을 것 같다 들어가도 왜 저점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인 것 같다 해볼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게 아니라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버신 적이 없거든요. 전형적으로 지금 투자 원칙이 없는 투자자한테 목돈이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사연이 더 애틋하고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플수록 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 감정 없다. 저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자본주의 적응할 때 아무리 K 며느리님께서 무슨 기구한 사연으로 어떤 고생을 하셨어도 투자 원칙이 없으면 돈 잃고요. 투자 원칙 잘 있으면 돈 법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돈이 주어진 게 일평생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인가?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인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같이 월세 나온다고 하는 거에 기웃거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로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퇴직금으로 돈을 몇 억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몇 억이 생겼다거나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월세 들어오는 거 꼭 하고 싶다, 막 월세 만들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돈 몇 억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턱턱 막히시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돈 생겼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맞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가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요양원 비용 때문에 쪽 형제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나 5억 정도 여윳돈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굴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사기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한테 물어봐봤자 내 주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부자 된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되게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 책임은 또 안 지는 거니까. 책임은 안 지잖아요. 이거 사봐 저거 사봐 뭐 1억 미만 아파트 사놓으면 결국에 올라가는데 이게 그 사람이 1억 미만 아파트로 진짜로 뭐 돈 5억 6억 10억 이렇게 벌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남한테 목돈 생긴 거를 저 같으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40대 후반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면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고 할 수 있고요. 뭐 20대 30대 친구들처럼 공부해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제가 20대 30대 친구들보다 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더 공부 열심히 못한다거나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좀 내려놓고 공부를 그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4050이 99%가 이제 실패하는 노후주의 방법. 좀 약간 인상적인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너바나님 4050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분 사연을 보면서 약간 제가 느낀 게 약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쓰고 있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이분 상황이 지금 보니까 평생 돈을 모으셔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시고 그걸로 지금 전세를 준 상황이에요. 네, 보니까 아파트 전세금이 한 6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어머니 제가 같이 이제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10년이 지날 때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2년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6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금이 막 7억, 8억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그거를 어머니 통장에 넣어놓고 월로 어머니께 드렸어요. 생활비처럼. 생활비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세금이 거의 10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 근데 예전에 보면 전세금 이렇게 안 비쌌어요. 서울에. 맞아요. 근데 지금 전세금 10억 넘은 것도 많아. 근데 이분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집이 있는 거거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서울이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래서 이분은 전세금이 계속 오를 수 있거든. 그걸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주식 투자 그런 거 안 하셔요. 뭐 역전세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5%만 올려요. 5%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통장에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쓰시고도 이제 일은 넘으셨으니까 사실은. 이분도 제가 볼 때 이 한 채를 전세로 주시고 제가 만든 말이 전세연금이라고. 오, 전세연금. 네,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서울의 전세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연을 보니까
남편분께서 그래도 조금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해서가지고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네. 보니까 사택에 거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주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 너반이 하신 것처럼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힘들게 사신 게 노후 준비해 주는데 이 굉장한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아까 또 나인님이랑 중간에 사연 하기 전에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투자를 할 때 되게 많이 잃었대 족족. 네. 유튜브를 보고 투자했는데 이분이 주식을 부동산에 이해도가 있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가진 것도 좀 까먹을까봐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나인님 지금 하는 강의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초가 없으시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뭐 얼부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에서 물어봐가지고 답을 찾으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데 이제 하는 거가 저점에서 들어가려고 고점 팔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선수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간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은 좀 투자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님이 아까 뭐 하지 마시라고 자꾸 했던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저라면은 이분께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뭐 10년째 뭐 전혀 문제 없이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도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세라는 거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물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상승하는 만큼을 받아오면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의 전세를 줬는데 2년 뒤에 그거에 5%, 25니까 2,500만 원 전세가 됐어요. 근데 시세는 막 6억이 됐어. 왜냐면 이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 2년 뒤에 전세가 많이 오르거든요. 입주 때 물량이 많이 풀리니까. 근데 그냥 5억 2,500에 내가 내놔봐요.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되냐? 1등 제일 빨리 나가. 그 다음에는 또 5억 2,500에 5%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5%라고 하더라도 이 대상 금액 자체가 커지니까 이 물가를 반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억에서 5억 2,500에서 내가 2,500만 원 더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걸 다 써. 그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 아니냐.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전세금 어차피 돌려줘야 할 돈인데 그거 더 이렇게 더 많이 받아서 뭐 할 거냐. 돌려줘야 될 돈 맞아요. 회계상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라면 그게 맞아요. 또 5억 5천이라고 할게요. 5억 5천. 5억 5천만 원의 전세 시세가 되면 5억 5천을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5억 2,500을 내주잖아요. 뭘로? 그 돈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던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런 얘기 가끔 하셨는데 이걸 플로트라고 해요. 플로트가 뭐냐면 부채인데 만기가 없는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 다녔으니까 보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 코크님이 저한테 매달 10,000원씩, 너바님 저한테 뭐 매달 30,000원씩 계속 보험료를 내요. 나중에 만기가 돼. 20년 뒤에 만기가 됐어. 그럼 보험회사는 만기 환급금을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자 조금씩 붙여가지고 돌려주기 약속하잖아. 우리 새끼손가락 걸잖아. 그럼 그거 돌려줘야죠. 돌려주는데 보험회사가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그치. 투자하겠지.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겠지. 주식에서 돈 번 거니까. 네,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뒤에 만기가 됐어요. 그럼 돈을 돌려드려야죠. 그럼 저는 그 돈을 어디서 날까요? 여기 우리 작가님한테 받은 보험료로. 받아서 돌려주고. 그런데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은 뭐냐?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만기가 없는 부채. 이거를 영어로 플로트라고 하는데 이 플로트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처음에 보험사를 샀거든요. 네네. 왜냐면 거기서 쉽게 말해서 플로트를 땡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기업들은 이미 이걸 알고 다 알고 한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만기 환급금 있는 보험 드는 건 여러분들 전세 사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이제 역전세가 날 경우를 좀 주의를 했는데 그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싸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도 빨리 나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5%만 올리세요. 근데 그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거의 1억 이상 싸요. 엄청 싸죠. 그러니까 항상 빨리 잘 나가는 빨리 거예요. 잘 나가죠. 연락하면 거의 당일 나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분이 되게 치열하게 절약을 하셨잖아요. 아니 어떤 며느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애쓰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근데 다만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고 그렇게 절약을 하신 거에 대한 이렇게 불리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노력이나 그런 에너지가 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30%면 300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300만 원을 모으려고 해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테크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도 좀 시간이나 에너지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막 돈 아끼고 뭔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돈 300만 원, 3천만 원 이러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턱턱 넣어 그냥.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로 수업료 300만 원 넣었으면 그럼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훨씬 더.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고수분들은 다 초창기에 그렇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막 되게 공짜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투자를 막 턱턱 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개미들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털리거든. 왜냐면 사실 지금같이 되게 위기인 시장에서 우리 선수들은 돈을 현금을 쌓아놓고 또 준비를 들어가고 또 일부 또 이제 2차, 3차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개미들은 계속 그렇게 털리면서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수업료 낸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막 돈이 너무 막 나 아깝잖아 뭐 얼마 5만 원 10만 원 들잖아 이게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 돈 들어갈 거는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주식으로 막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코인으로 깨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조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실은.